낭독 14일차.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이에게 목숨마저 바친다. 군사신의의 신사군의충.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대하고 신하는 충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논어 8일. 안자는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제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 논어를 비롯해 많은 고사에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가 그의 훌륭한 인격과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고 있다. 심지어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안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는 그의 마부를 하더라도 모시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의 행적을 모은 안자 춘추에 실린 고사다. 제나라 군주 경공이 안자에게 물었다. 충신은 군주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요? 이에 안자가 대답했다. 군주가 재난을 당할 때 그를 위해 죽지 않고 군주가 망명할 때 그를 배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의 대답에 경공이 깜짝 놀랐다. 군주가 신하를 위해 땅을 봉해주고 관작도 나눠주었는데 군주가 재난을 당해도 군주를 위해 죽지 않고 군주가 망명할 때 배용도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요? 안자가 말했다. 신하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올바로 행해지면 평생 재난이 있을 리가 없는데 신하가 군주를 위해 죽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신하의 간언이 받아들여지면 평생 망명할 필요가 없는데 신하가 군주를 배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신하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군주가 재난을 당했는데도 그를 위해 죽는 것은 헛된 죽음입니다.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군주가 망명한다는 이유로 그를 배용한다면 그것은 거짓 충성에 불과합니다. 이 고사는 신하가 일방적으로 군주를 모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군주 역시 권세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군신 간의 도리를 말해준다.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군주와 신하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다. 앞의 예문은 논어 8일에 실려 있는데 노나라 임금 정공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가 대답해준 말이다. 당시 막강한 세력을 구가하며 군주의 권위까지 위협하는 개손씨에게 시달리던 정공은 올바른 군신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공자에게 구하고자 했었다. 공자도 안자와 마찬가지로 군주와 신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하는 관계라고 말한다. 군주는 신하에게 반드시 예를 지켜야 하고 신하는 충심으로 군주를 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뜻의 말이지만 안자에 비해 공자의 말은 훨씬 부드럽다. 여기서 충이란 흔히 알고 있는 일방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다. 경건하고 충실하게 임금을 대하되 반드시 올바른 도리를 따르도록 군주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효경에 실려 있다. 군자가 임금을 섬길 때 조정에 나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임금의 허물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 임금의 훌륭한 점은 받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서로 친해할 수 있다. 신하가 군주를 충실하게 모시는 자세의 핵심은 군주의 잘못에 대해 직언을 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리더의 뜻에 무조건 따르거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다산도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했던 적이 있다. 실제로 다산은 벼슬에 오르기 전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벼슬길에 오른 후에는 그 뜻이 맞아서 함께 많은 일을 도모했다. 하지만 총애를 받았으나 사적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한탄했다. 논어에서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주역에서는 군자는 생각하는 범위가 그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가르침을 새기지 못했기에 그랬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하의 몸가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두 아들에게 준 가훈에서다.
임금을 섬길 때에는 임금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 임금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임금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 임금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며 시나 글을 잘하고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임금이 존경한다고 할 수 없다. 글씨를 민첩하게 잘 쓰는 사람도 그렇고 얼굴빛을 잘 살피어 비위를 맞추는 사람, 자주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 권력자에게 이리저리 빌붙는 사람도 임금이 존경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이 있어도 처세술이 좋아도 좋은 신하라고 할 수 없다. 군주의 마음에 들어 총애를 받거나 비위만 잘 맞추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산이 벼슬을 하던 당시 많은 벼슬아치들이 보이던 모습일 것이다. 다산이 정의했던 좋은 신하란 임금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임금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다산은 스스로 그런 신하가 되지 못했다고 자신을 돌아본다. 임금의 총애를 받고 기쁘게는 했을지 모르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신하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비록 경연에서 온화하게 말을 주고받고 일을 처리할 때 비밀히 부탁하고 임금이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해 서신이 자주 오가고 하사품이 자주 내려질지라도 그런 것을 총애나 영광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산은 정조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오히려 다른 신하들의 시기를 받아 끊임없이 모함에 시달렸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다. 그리고 임금 역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정말 크게 키워줄 만한 인물이라면 차라리 그 아끼는 마음을 감추고 조용히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손우후락이라는 말이 있다. 선비는 마땅히 천하 사람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해야 하고 천하 사람들이 다 즐거운 뒤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계급 질서는 더 견고해지고 심지어 비열하기까지 한 세태다.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은 마치 그 어떤 나쁜 행동도 저질러도 되는 권리처럼 받아들여지고 높은 지위에 이르면 사람들을 위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착각이 상식처럼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계급을 막론하고 서로 간의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지위나 부, 권력을 가졌어도 마찬가지다. 눈앞에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면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그 옛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임금에게도 신하를 존경하고 신하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것을 요구했다.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조지타운대 크리스턴 포레스 교수가 직장인 2만 명에게 리더의 자질을 물은 다음 내린 결론이다.